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오답 정리 굉장히 심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오답 정리.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유형의 정체성이나,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자, 요번 3번 문제래요. 3번 문제. 요 문제는 뭘까요? 이론이? 그 토론에서 입론이요. 토론입니다. 토론. 그럼 토론. 그러면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토론 중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썼어요? 입론이라고 했어요, 입론. 그런데,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입론이 뭔가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 토론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론인데, 입론이라는 게 나오면 요즘 유행하는 교차 토론입니다. 교차 토론. 자, 그럼 교차 토론이 뭐냐? 그러면 교차 토론은 뭐 녹화한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지만, 이론을 한다면, A팀이 있어요. A팀, B팀. 그러면 뭐 A와 A가 있고 A팀에는 B와 B가 있다고 치면, 둘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A가 입론을 합니다. 그럼 입론은 뭐냐?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세울림.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토론이니까 논쟁을 해야죠. 논쟁을 하니까 반대팀이 B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요렇게 A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이 다 끝나면 자, 다시 A는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A가 기다리고 있으면 B도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A가 요거에 대해서는 너 이렇게 말한 거 맞아? 하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한 번 공방이 끝나면 뭐라고요? A와 B의 입장이 확인됩니다. A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얘기했고 B는 이렇게 세모로 얘기했다는 거. 근데 이 세모가 무슨 얘기인지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 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요거를 얘기를 할 때 가운데서 사회자가 있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2라운드에서는 자, 요 A가 나옵니다. A가 나와서 아까 우리 A가 요 A 대문자 A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이거 잘못됐어. 우리 얘기는 이런 얘기야. 이래서 우리 얘기가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B가 나와서 얘한테 막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요거는 잘못됐지 않아? 그러면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고받습니다.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얘 B도 발표를 합니다. B도. 우리 입장은 이런 거야. 이렇게. 근거를 대가면서. 그러면 A가 또 얘한테 막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합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A가 그래서 우리는 최종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요 B가 우리는 최종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았죠.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이해됐나요? 네. 자기 입장을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뭐라고? 교차해서 토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론이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교차 토론을 하고 교차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을 하고 여기서 뭐를 해요?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고 채점자나 판정단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죠. 됐나요? 네. 그랬을 때 사회자는 자, 이 사이사이에 A 발표하십시오. B 발표하십시오. 마무리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역할만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차 토론. 이런 것처럼 교차 토론 이론을 가지고 냈다는 게 입론이네요. 자, 그러면 이론이 교차 토론이면 이 교차 토론을 더 상세하게 화법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번에 이런 교차 토론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이런 장단점과 이런 이론을 선택지에 녹여서 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차 토론에 나오는 문제들을 쭈르륵 해서 그 선택지에 모아 있는 단어들을 쭉 모으면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자, 그런데 선택지 1번에는 뭐라가 있나요? 산성 1은 기존 방식의 시행에 어려움을 근거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새 방식 도입했냐? 새방 동식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게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근거 어떤 걸 근거로 어떤 걸 도입을 주장하는구나. 그러면 근거는 사실이고 주장은 객관적인데 이거는 객관적이고 주장은 주관적인데 이 근거가 있느냐 확인해야 되고 이 주장을 했느냐 확인해야 되고 이 주장과 근거가 적절하게 잘 연결됐나도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2번은 뭐가 있어요? 산소에는 기존 방식에 지닌 문제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기존 방식에 여기는 뭐라고요? 문제점. 여기는 뭐라고요? 어려움. 또 기존 방식이라는 단어 나오냐? 3번에? 있네요. 있네요. 뭐라고 나오네? 기존 방식의 장점의 일부. 또 기존 방식 나오나요? 아니요. 새로운 보완. 방식. 네. 보완. 새로운 방식.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새로운 방식. 네. 그러면 이 기존 방식이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어려움. 요거는 뭐라고요? 문제점. 요거는 뭐라고요? 장점의 일부. 요거는 뭐라고요? 새로운 방식. 이거는 뭐라고요? 보완. 기존 방식의 수식어니까 기존 방식은 있었을 것이고 기존 방식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서 이 중에 뭔가를 골라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비교해놓고 이 중에 뭔가 이걸 골라놓은 다음에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체크가 안 됐네요. 체크는 그냥 읽어버렸네요. 행으로. 선택지를 1, 2, 3, 4, 5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올면서 여기 기존 방식 똑같으네. 이 단어. 이건 새로운 방식. 기존 방식. 이걸 비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뽑았나요? 그렇게 안 뽑고 그냥 읽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시문을 입체적으로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 국어를 풀 때는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차고 노는 거예요, 국어는.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기존 방식이란 단어다. 차이점은 뭐냐? 기존 방식이란 단어를 해석하는 비수식된 요거다. 라는 생각을 이 문제를 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했네요. 체크될 게 없네요. 여기에. 자, 그런데 기존 방식의 이거를 위해서 그 다음 것도 해봐야 되네요. 뒤에 거는 뭐예요? 어려움으로 뭐를 도입? 새로운 방식의 도입. 이거는 새 방식. 두 번째 거는? 새로운 방식이요. 두 번째도 새로운 방식? 네. 이것도 새로운 방식. 세 번째는? 기존의 방식이요. 이건 기존 방식. 예. 기존의 방식이요, 이거는. 이것도 기존 방식. 이건 둘 다 기존 방식. 또. 얘도, 죄송해요. 얘도 새로운 방식. 이건 새로운 방식. 이거는 새로운 방식. 기존의 방식. 기존의 방식. 네. 기존의 방식 5번은. 이것도 기존의 방식. 그 차이네요? 네.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이요? 아니요, 이것도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방식. 네. 이건 동그라미. 이건 새 방식. 이거는 새 방식. 이거는 새 방식. 그럼 새 방식 3개랑 기존 방식 2개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류되면 요게 아까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되네요. 기존 방식 4개. 맞아요? 의외로는 기존 방식, 이거 새 방식, 기존 방식.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이렇게 묶어봤나요? 아니요. 자, 그럼 이렇게 묶어보면 방향성을 잡을 때 기존 방식이 있으면 기존 방식 중에 뭐지? 그럼 당연히 이게 아니고 1, 2, 3, 4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죠? 이게 4개나 되니까 문제 풀 때도 하나도 안 읽었어도 그럼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요거는 3개잖아. 그럼 요게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1, 2, 3번 중에 답이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1, 2, 3번 중에 먼저 1, 2, 3번부터 확인하자. 그럼 기존 방식에 요거는 새 방식이 똑같으니까 요거만 확인하면 되네. 기존 방식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안인지 어려움인지 문제점인지 요거에 뭐라고요? 요거만 구분하는 요거 구분하는 문제구나 라고 금방 될 수 있네요. 문제 구조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유,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니까 뭐가 나와요?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니까 문제의 구조가 나오네요. 아,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문제 내고 출제를 한다면 기존 방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을 하나 껴보고 기존 방식을 분화해서 이게 무료움인지 문제점인지 아니면 이게 장점인지를 찾고 그거를 갖다가 새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기존 방식인데 장점인데 새 방식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이건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순식간에 좁혀놔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설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자, 입론은 자, 이거는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푸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입론하고 정리가 있는데 정리할 땐 보완 대안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라고요? 내 주장. 기존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점. 내 방식의 장점. 그럼 당연하네요. 그러니까 입론 특성을 알면 입론 특성에 제일 적당한 걸 골라라 라는 단어네요. 문제가. 네.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돼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입론이란 단어 그렇다고 문제는 3번하고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키워드. 키워드. 이 키워드를 집중을 하면 이 키워드에 가장 근접한 거를 찾으면 그 특성이 된 게 답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문제의 일명 간판이라고. 이 간판을 들어가면 여기가 신발집이면 신발을 계속 생각하면서 신발 고르는 거고 여기 입론이라고 써 있으면 입론 특성을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설지에는 간단하게 어떻게 써놨어요? 아, 내가 고른 5번은 입론 부분에는 이런 거 잘 안 나온다. 왜? 자, 반대는 기존 방식의 보완을 통해서 새 방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죠. 네. 기존 방식을 보완하고 새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내 입론을 했는데 내 입론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머지 추가로 뭐를 보완해주면 된다. 이런 거 정리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5번의 선택지에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학생의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선택지를 이거를 이렇게 종으로만 읽지 횡으로 이렇게 세로로 그렇죠. 횡으로만 읽지 종으로 종적 비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런 종적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자체의 공통점 차이점의 구조. 아, 이 4개는 같고, 요 3개 같고, 2개 같다. 라는, 왜? 이렇게 문제를 뭐라고요? 출제를 할 때 바꾸면, 맞는 답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랑 조금 차이 나게. 그죠? 그거랑 반대되게, 장점으로. 이거랑 뒤집어서. 맞아요? 네. 요거랑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정답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자들은 정답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거 조금 다르게 요거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과 관련된 요소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면서 어떤 정답에서 틀린 오답을 파생시켰나 라고 보고 생각했다면 도움이 더 됐을 텐데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종적 비교를 하고 출제자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문제를 출제하는 구조, 문제를 만드는 구조, 문제를 만드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함정을 파겠으니까 이렇게 함정을 피하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생각이 없이 읽고 단순하게 했는데 더 문제는 뭐라고요? 이 입론이 교차 토론이고 이 교차 토론에 나오고 이 입론이란 개념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화작문 1호를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론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거 하나 하면 1번은 뭐라고요? 문제마다 뭐가 있다? 간판이 있다. 또 2번 뭐라고요? 종적 비교를 해야 된다. 3번은 뭐라고요? 출제자의 입장이 돼봐야 된다. 4번은 뭐라고요? 문제의 구조까지 살펴보면 좋다. 이해됐나요? 네. 이 정도를 하고 이걸 더 공부하시고 싶으면 뭐를 하시라고요? 화작문 이론을 찾아서 출력해서 읽어보고 모르는 걸 질문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